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정크푸드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2월 중 추가로 시행됩니다. 아이다호와 오클라호마호는 15일부터, 루이지애나는 18일부터 각각 스냅 카드를 통한 일부 품목 구매를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주의 스냅 수혜자들은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사탕류 등 특정 품목을 스냅 혜택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세부 제한 품목은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고당분, 고열량 가공식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는 이미 유사한 제한을 시행 중인 인디애나,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한 아칸소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등도 2026년 중 관련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냅 식품 구매 제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이니셔티브 아래 우리는 오랫동안 뿌리내린 만성질환 문제를 되돌리기 위한 과감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스냅 개혁을 추진하는 주지사들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특히 아동건강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국이 감독하는 스냅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약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4,2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190.59달러입니다. 연방정부는 스냅 예산을 각 주에 배분하고 주정부는 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를 담당합니다. 지원금은 전자혜택카드, 즉 EBT에 충전되며 수혜자는 지역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건강증진과 재정 효율성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수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국세청이 이민 단속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는 미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IRS가 4만 7천 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까지 부주의하게 넘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 명의 주소를 IRS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납세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넘어간 사실은 IRS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파악됐습니다. IRS는 재무부와 법무부 또 국토안보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정부 부처 사이에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IRS의 최신 주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의 정보 요청은 이런 이민자들을 노린 것인데 연방법원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와 재무부에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납세 정보 유출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한 예로 국세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은 2019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부유층 인사의 납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납세 정보 유출이라며 지난 1월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도 높게 이민 단속을 벌이다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2명이 잇따라 단속 요원 총격에 목숨을 잃은 이후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13일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 SB 476을 통과시키며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날 표결은 대체로 정당 노선에 따라 진행됐으며 민주당 의원 1명이 공화당 측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개인과 1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 주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연간 평균 5,2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화당은 조지아 주민 약 3분의 2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업 대상 세금 공제 및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등 총 29개 세금 공제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블레이크 틸러리 상원의원은 SB 476은 조지아 가정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가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지아가 가장 매력적인 주로 성장해온 성과를 주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주 예산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향후 세금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세액공제, 농촌병원 지원 공제, 보육세액공제, 재향군인 및 법집행기관 관련 공제 등이 대거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니키 메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근로가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비용을 떠안게 될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현재 하원 공화당은 별도의 재산세 감면 법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하원 99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미셸 강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2시 둘루스 로저스 브리지 파크에서 캠퍼스 런치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필드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가호호 방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고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전 세대와 다양한 인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셸 강 후보는 2024년 첫 출마 당시 현직 의원과 맞붙어 단 621표 차로 석패하며 조지아주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강 후보는 지난 선거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아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쉐이 로버츠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미셸 강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온 준비된 후보라며 99지역구 승리는 조지아 정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의원은 유나이티드 포 조지아 워먼 설립자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자금, 인력, 전략 등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2030 프로젝트의 앤드루 퍼거슨 디렉터 역시 99지역구 탈환은 민주당 다수당 후보를 위한 핵심 고리라며 조직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미 햄튼 전 릴번 시의원도 연단에 올라 미셸 강 후보는 시민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시민권 시험 정보를 안내하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온 사람이라며 주민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는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셸 강 후보는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를 민생 경제로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우리 집을 직접 방문한 후보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주민과의 직접 소통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감당하기 어려운 렌트비 등을 지역 주민들의 주요 고충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아이스의 단속 강화로 인한 불안감이 지역 상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공약으로 강 후보는 주택 소유자 보험료 경감 및 렌트비 인상 상한선 설정,
차일드케어 보조 확대와 합리적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대학교를 포함한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원봉사 신청 및 문의는 전화 678-951-3167 또는 웹사이트 michelgang4ga.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26년 3월 1일부터 $2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여권 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 기여금을 포함한 금액에 적용되며 3월 1일 접수분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성인 10년 유효 여권은 58면 $52, 26면은 $49로 각각 조정됩니다. 5년 유효 여권은 만 8세 이상 기준 58면은 $44, 26면은 $41로 인상되며 만 8세 미만은 53면이 $35, 26면이 $32로 오릅니다. 5년 미만 26면 여권은 $17로 조정됩니다. 비전자 여권인 긴급 여권은 $50로 인상되며 남은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은 $27로 변경됩니다. 총영사관은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가 상승했으나 지난 20년간 수수료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관 측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은 여권 발급을 계획 중인 민원들에게 수수료 변동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3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